안녕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 김동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노동시장이나 노동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급속한 변화 중에는 이제 우리가 직장에서 근무하는 그 임금 체계의 전통적인 임금 체계에서 잡이 다양화되는 N잡 시대를 겪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될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오늘 발표하고자 합니다. 순서는 요 3단계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공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와 동급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협회에서 사에서도 여러 가지 정의를 하고 있지만 특히나 요즘 대두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모더나이제이션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IT 쪽에서는 흔히 PI 또는 BPR 이런 걸 썼는데 지금은 또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부분을 많이 써서 PM이라는 단어도 쓰고 프로세스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디지털 전환의 개념으로 해서 최적화라든가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모든 것을 정의하고 있고요. 앞에서도 또 어제 오늘 계속 되고 있는 DPG. DP는 영화 제목이기도 하고 거기에 G를 붙여가지고 DPG라는 영어를 많이 쓰고 있고 올해 예산이 거의 9,236억 그래서 국회에서 회의에 참석을 저도 했었는데 1조를 채워주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디지털 전략에서도 국민과 함께 하는 디지털 강국을 건설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학계에서도 이 디지털 전환 자체를 어떤 디지털 기술에 대한 부분으로 깊이 있게 형질의 전환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거부감이 일단 가장 큰 부분이어서 이 화살표에 있는 거 보면 거울을 내다보면 어색하지 않잖아요. 근데 좌표는 정반대에 있거든요. 디지털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회 전반에 적용을 해서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고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진화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에는 리스크도 크고 또 혜택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혁신이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거든요. 근로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실제로 비전과 전략, 또 경영 강화라든가 뉴노멀 또는 앞에서도 많이 강조하셨던 데이터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 자동화, 또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사업 그리고 행정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이런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한 목적과 목표가 있으면 이게 방법론이 또 필요하거든요. 이런 방법론 쪽에서는 디지털 기술 기반에 대한 부분과 서비스 기반이 저희가 대부분이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기반에 대한 어떤 고민이 많이 필요한데 클라우드 기반이라든가 디지털 기술 기반이라든가 서비스 중심의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부 기조와 맞게 플랫폼 기반으로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 역량은 역시 사람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보면은 이거를 6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고 있는데, 내부 역량을 중요시하는 사람, 그리고 이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 실질적으로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그리고
이걸 다양한 방면으로 실현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디지털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술과 인프라, 그리고 계속 논의됐던 데이터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여러 가지 이 전략과 조직과 문화와 데이터와 기술이 모여서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변화 관리였고 특히나 인사이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규칙을 찾고 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해내는 거, 이게 사실은 데이터에 대한 이해나 문화나 사람으로부터 나오고 그거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실현해야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6가지 요인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했는데, 잘 아시는 그 절차에 대한 부분 외에도 지금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를 발굴하고 검증하고 계획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이거를 반복하고 이행하고 변화와 성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조직에다가 피드백해 주는 것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장점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선택적인 고려사항들을 가지고 추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과 변화관리 그리고 실질적인 이 단계적인 성숙도를 가지고 추진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디지털 사이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늘 많이 논의가 됐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과 성과 기반의 대상 업무를 발굴하는 뒷받침이 됐던 기술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2단계 견인이었고, 결국은 3단계에서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장단기 기술 변화에 잘 적응하고 방향성을 재정립을 해서 진단하고 이거를 성숙시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실행과 성과에 대한 것 중에는 글로벌한 이론적 배경 또 방법론이 필요했었는데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린 관리 기법에 따라서 저희가 디자인 싱킹이라든가 직원들의 어떤 의견들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한 혁신 이런 것들을 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이 애자일한 방법으로 사실은 실행과 리뷰와 계획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액션을 취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결과로 나타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진단하고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하고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이런 전략들, 실행 과제들이 결국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현실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사실은 그래서 각 기관마다 어떤 그 진단을 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 스코어링 기법과 5점 척도 그리고 25개 항목을 가지고 삼성 SDS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레임워크를 적용했고요. 이 부분이 왜 공단하고 가장 밀접한 고객에 대한 이해라든가 전략과 리더십에 대한 부분, 기술과 인프라, 또 운영에 대한 부분,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 또 인력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척도를 가지고 조사를 했고, 또그 유사기관이라는 타 우수기관 레벨 대비 갭 분석을 통해서 간단한 그 분석 역량을 가지고 PT 전략을 수립하고 베이스라인을 설정하고 장단기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간단하게 그 DT 진단을 해보니까 전체 밑에 있는 레벨 중에 1.5레벨 정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그 디지털 스타터나 디지털 이네이블러의 중간 단계 정도로 저희는 돼 있었고, 이게 향후에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확산 단계나 성숙 단계, 또는 선도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내 인식의 부족이라든가 변화의 노력에 대한 그 실감, 또 실제 이거에 대한 체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이제 PI 또는 아까 PM, 프로세스 모더나이제이션이 좀 안 와닿아서 저희 이제 계속 PI로 저희가 썼는데요. 기존의 프로세스 재설계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내부 조직이나 대국민에게 다가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통해서 현재 수행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 그리고 메가 프로세스에 대한 연계 검증, 또 이거에 대한 신기술 적용, 자동화 등을 고려해서 업무 시나리오에 맞게 새롭게 프로세스를 재배치하고 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그 기대 효과들을 고민을 해서 PI 또는 그 PM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개념들을 실현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핵심적인 동의이 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실제 사례가 이제 API였고 RPA였습니다. 이 API 자체는 지금 현재 플랫폼 종사자들과 플랫폼 사업자들이 공단을 고객으로 해서 또 공단이 이 사업자들을 고객으로 할 때 어떻게 자료를 주고받고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어서 API가 한 사례가 되고요. RPA는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업무를 어떻게 자동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앞서서 PI를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기술을 확산하고 적용해 가는 방향으로 정립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3개 전략 분야에 27개 과제를 했고 편입 분석과 작은 분임 토의를 통해서 킥픽스나 핵심 과제, 선택 과제, 중장기 과제로 해서 연초에 내부 디지털 전환 정확도를 수립을 하고 우선순위를 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일부는 성과를 내서 내부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PT 추진 로드맵을 저희가 이제 실행 과제, 계속 과제, 중장기 과제로 수립을 했는데 그 과정의 하나의 샘플을 이제 한번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왼쪽에 있는 119, 911, 518 264, 120, 789 여기에 공통점을 혹시 발견하실 수 있나요? 이게 조금 어려우면 오른쪽 거를 보시면은 114, 419, 737, 415, 147, 264가 있죠. 여기 공통점을 좀 쉽게 보여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입니다. 네, 이 4는 우리가 보이는 데서 의미 있는 특징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릴 때 인사이트라는 건데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특징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왼쪽은 훨씬 더 힘듭니다. 그냥 119, 911, 518은 뭐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네. 근데 여기는 살이 없습니다. 살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특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도메인 지식이 많이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찾아서 디지털 전환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잘 알고 계시는 1912년 타이타닉호의 그 기능적 고착으로 인한 그 사망자가 2,200명 중에 705명만 생존을 했는데 이보다 60년 전에 세인트 로렌스 마이즈는 그 똑같은 사고였는데 176명 중에 127명이 생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빙을 이용할 줄 알았고요. 그 근처에 있던 타이타닉호는 무빙을 이용할 수 있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저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단기, 중장기 과제를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ROI나 투자 예산 범위를 가지고 단기, 계속 사업, 중장기 과제들을 차근차근 발굴해 나가고 실행해 갈 생각입니다. 이제 대부분 다 저희가 했던 것들은 끝났고요. 저희가 사실 공단을 잘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저희가 사업생애와 노동생애 두 개로 이제 저희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모든 근로자, 모든 사업장이 공단의 고객이고 또 수혜자입니다. 그러니까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을 주변이나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이 가능한데 첫 번째 사업생애는 사업주 중심이고요. 노동생애는 근로자 중심, 노동자 중심입니다. 사업생에 대한 부분은 고용보험, 산재, 두루누리, 체불 청산, 대체 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인간사원 3을 지원하는 재창업, 업종 변경, 사전
직장 어린이집,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지원해주고 있고, 근로자 중심으로는 퇴직연금, 또 채권, 생계비용자, 요양 같은 경우는 그 치료비 100%를 해주고 있고요. 평균 임금의 70%를 생계비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또 원직장 복귀를 위한 직업 발전, 사회 재활에 대한 부분이 있고, 민간다운 사업 쪽으로는 이제 신용보증, EAP, 근로자, 예술제, 무료비 이용자, 소액생계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변에서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런 그 추진 중에 가장 큰 로드맵이 전국민 고용보험입니다. 이거를 이제 아까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던 게 지금은 맨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사업장 중심 빨간 박스로 취업자 중심이 있는데 적용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재는 근로계약이 있는 임금 기준인데 소득이 그냥 예를 들어서 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소득만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소득 정보 기반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산재보험도 플랫폼 노동자 퀵까지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화물 자동차라든가 심지어 방과후 강사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 사회 안전망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사회보장망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전체 이 사업장 중심과 취업자 중심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단에서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사업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정보 시스템인데요.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이 박스 중심이 노동보험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공단에서는 의료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직영으로 10개 의료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근로자 중심으로 하고 있고 대국민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의료정보 시스템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울산에 또 모병원을 수립을 해서 국민뿐만 아니라 산재 근로자들을 위한 전문 의료 시스템을 제공하려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전지원 시스템이라든가 퇴직 정산 시스템이라든가 퇴직연금 기금형인데요. 30일 미만 사업장에 퇴직연금 계약형으로 했다가 이번에 이제 기금형으로 해서 30일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열악한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들도 공단이 향후에 안정적으로 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금화를 지금 해서 올해 하고 있고 목표는 일단 1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노동보험 쪽의 고용산재 쪽은 한 22조 연간 부과를 하고 있고 실제 지급은 한 7조에서 8조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 연계 쪽으로는 정부부처나 유관기관, 금융기관 거의 모든 기관이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이데이터나 또는 연계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국민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왼쪽에 정보 서비스 대상에서 이제 그 토탈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가 정부 차원으로 정부24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사이트입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그거에 대한 민원 청구나 이 부분을 토탈 서비스로 활용하면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 자체는 글로벌 기업이나 또는 애플 같은 또는 BTS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상품화하고 또 문화를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사례도 있고요. 사람 중심의 공공 서비스처럼 현장이나 일상에서 욕설고 뻑뻑한 곳에 윤활유가 되는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중심으로 작은 것부터 혁신의 문화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